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옆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안 보였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피로나 노안 때문이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조용히 다가오는 무서운 질환, 바로 녹내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세계적으로 실명 원인 2위로 꼽히는 질환으로 별다른 통증 없이 시야를 서서히 앗아가기 때문에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름이죠? 오늘은 이 소리 없는 시력 도둑, 녹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력을 잃는다는 것을 단순히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생각하지만 녹내장은 그 과정이 매우 은밀하고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녹내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꾸준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녹내장은 눈 속에서 발생하는 압력, 즉 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압 조절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눈 속의 방수라는 액체가 원활히 순환하면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합니다. 마치 집 안의 물탱크와 배수관 시스템처럼 눈 안에서도 방수가 생성되고 순환하며 배출되는 과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방수는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출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 안에 쌓이면서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도관이 막혀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결국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버리듯이 눈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부분인 시신경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바로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은 눈과 뇌를 연결하는 통로로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 정보가 이 길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시신경은 수많은 신경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섬유는 시야의 특정 부분을 담당합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민감한 시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고 손상되며 이는 곧 시각 정보 전달의 장애로 이어집니다. 결국 시야가 좁아지고 실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녹내장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수도관이 막혀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압력 때문에 중요한 파이프가 터져버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은 비가역적이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녹내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녹내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각각의 형태는 그 특성과 진행 속도가 다르지만 결국 시신경 손상이라는 공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성 개방각 녹내장입니다. 이 유형은 방수 배출 통로가 서서히 막히면서 수년에 걸쳐 시야를 조금씩 잃게 됩니다. 마치 느리게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를 쉽게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환자 스스로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미 상당 부분 시야가 손상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의 시야가 손상되어도 다른 쪽 눈이 이를 보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반대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방수 배출구가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때는 눈 통증, 두통, 구토, 시력 급감 등이 동반되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발작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환자가 즉시 병원을 찾게 되고 비교적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응급실을 찾을 정도이므로 오히려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급성보다는 만성 녹내장이 더 흔하고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이 시력이 서서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미줄이 서서히 처지는 것처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안압이 정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손상되는 정상 안압, 녹내장도 한국인에게는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는 안압 외의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 부족이나 시신경의 구조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녹내장은 한 가지 원인이나 증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질환입니다. 녹내장의 가장 큰 특징은 시야가 바깥쪽부터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옆이 잘 안 보이고 점점 터널처럼 가운데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 시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마치 동굴 속을 걷는 것처럼 주변은 어둡고 가운데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이는 시신경 손상이 주로 주변 시야를 담당하는 신경섬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심 시야는 비교적 오래 보존되는 경향이 있어 환자들은 독서나 정면을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환자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영리해서 한쪽 눈이 손상돼도 다른 쪽 눈이 보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갑자기 옆에서 다가오는 사람이나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디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야 손상이 더욱 진행되면 운전이나 보행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특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자가 진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야 검사는 녹내장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시야 결손까지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녹내장 발병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은 높아집니다. 4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고 60세 이상에서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노화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듯 눈의 방수 배출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수 배출 통로인 섬유주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시신경 자체도 노화로 인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 녹내장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 역시 발병할 가능성이 크게 높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녹내장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가족 내에서 녹내장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직계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젊은 나이부터 적극적인 검진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고도 근시,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이 녹내장 위험을 키웁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전신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 눈의 미세 혈관과 시신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시신경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하여 시신경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시가 심한 경우에도 안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안구 길이가 길어지면서 시신경이 비정상적인 장력을 받거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안약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 갑상선 기능 이상, 편두통 등 다양한 전신 질환들이 녹내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녹내장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안타깝게도 녹내장은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죽은 시신경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녹내장 치료의 가장 큰 한계이자 중요성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더 이상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만이 시력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안약입니다. 방수의 생성량을 줄이거나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을 매일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마치 댐의 수위를 조절하듯 안약을 통해 눈 속의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환자의 상태와 안압, 하강 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약물이 처방됩니다. 어떤 안약은 방수 생성을 억제하고 또 어떤 안약은 방수 배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여러 종류의 안약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량과 횟수를 지켜 꾸준히 점안해야 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부 환자는 안약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되지만 효과가 부족한 경우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방수, 배출 통로를 넓히거나 새로운 통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레이저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SLT과 같은 방법은 섬유주에 쌓인 색소 침착물을 제거하여 방수 배출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수술은 좀 더 침습적이지만 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섬유주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방수 배출 통로를 만들어 안압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미세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MIGS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MIGS는 기존 녹내장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고 합병증 위험이 낮아 비교적 초기 단계의 녹내장 환자나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환자의 안압 수치, 시야 손상 정도, 다른 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관리입니다. 녹내장은 만성 질환이므로 평생에 걸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시야 검사와 안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압 검사는 눈에 바람을 풀어넣거나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야 검사는 특정 기기 앞에서 전멸하는 빛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시야 결손 유무를 파악합니다. 또한 시신경유두 촬영이나 OCT 광간섭성 단층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시신경의 손상 여부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면 더욱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시신경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술의 알코올은 눈의 미세, 혈관에 독성 작용을 하여 시신경에 공급되는 혈액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신경의 허혈성 손상을 유발하여 녹내장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역시 눈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특히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섭취도 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시신경으로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구나무석이나 엿기 들기처럼 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안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옷의 목 부분이 너무 조이거나 잠자는 자세가 눈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사소하지만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은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압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내장은 조용한 시력 도둑입니다. 통증도 없고 갑작스러운 변화도 없지만 어느 순간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시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력이기에 예방과 조기 진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마치 자동차 정기 검사와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늦게 발견할수록 시신경 손상이 심해지고 보존할 수 있는 시력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증상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이가 40세가 넘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안과 정기 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자 소중한 보물입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습관이 평생의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녹내장의 위험성과 관리법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눈을 소중히 관리하는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오래도록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곧 눈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한 눈은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